네, 이렇듯 이스라엘이 2006년 이후 18년 만에 다시 한번 레바논 국경을 넘었습니다. 헤즈볼라를 상대로 제한적이고 국지적인 지상작전을 시작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오늘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중동 정세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지금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지상전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던 수순이십니까? 네, 이스라엘 측에서는 계속해서 예. 군대를 국경에 집결시키려고 훈련을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상전 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네. 이번에 미국하고 이제 협의를 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한적, 국지적이라는 표현이 됐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 실제로 전투가 시작이 되면은 이 제한적 국지적으로 끝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지상군을 투입한다는 게 결국 전면전에 대한 우려에 조금 더 힘을 싣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전면전일까 아닐까 하는 것은 전황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만 할 것입니다. 아직은요. 네. 왜냐하면은 전면전이다 그러면은 지금 지상군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상당한 대규모의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이란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할 것이냐, 직접적인 네. 개입을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도 다 같이 한꺼번에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황을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제한적이고 국지적인 지상 습격이라는 것은 좀 어떤 수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는 왜 제한적이냐, 국지적이냐. 예. 전쟁 초기부터 헤즈볼라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경고를 한 것이 리타니 강이라고 있습니다. 그 리타니 강이 약 30에서 40km 정도 국경에서 떨어져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지역은 버퍼존,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로 만들고 그 이후에 헤즈볼라가 주둔하는 것은 괜찮다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선까지는 그 헤즈볼라 군들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 이스라엘의 일차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예. 헤즈볼라 측도 이스라엘 군의 움직임을 좀 포착을 했고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강대강으로 맞붙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예. 또 제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나스랄라가 살해가 되면서 지금 그 지휘관들 주변에 있는 지휘관들이 거의 다 지금 현재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네. 헤즈볼라 측으로서는 그 지휘 체계를 다시 복원시켜야 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신속히 지휘관들을 이제 교체를 할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지휘 계통을 복원을 시키고 뿐만 아니라 전선을 재정비해야 될 겁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지금 현재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다 생각을 해본다면은 시간이 조금 걸려서 대규모로 보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만 놓고 봤을 때는 양측 모두 전면전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양상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아직은 대규모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낮다고 보시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정부에서 국지전이다, 제한전이다는 말을 갖다가 이미 했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미국으로서는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전이 되면은 상당히 바이든 행정부한테는 불리한 상황이 될 겁니다. 따라서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확전이 되지 않도록 전면전이 되지 않도록 아직까지도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헤즈볼라도 짚어주셨다시피 보복을 계속 준비하려는 단계이고 이스라엘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계속 대치 전선이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언제까지 거기에 가느냐 네. 하는 문제인데 결국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네. 이것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의 경우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난다면 지금 현재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의 그 지금 현재 중재력이 상당히 약화되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난다면은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은 이 사람들은 앞으로 4년 또는 8년간의
그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권의 초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도 이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 지난 1996년 또 2006년 그 당시와 현재 좀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네,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병사가 이 납치를 당했습니다. 예. 헤즈볼라 군으로부터. 그래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서 이스라엘이 일단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마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아마 이스라엘군이 한 120여 명이 사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측으로서도 이번에 제한적으로 들어갔지만 앞으로 이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국내 여론이 또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도 이게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면 빨리 철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미국 백악관이 이스라엘의 제한적인 지상전을 통보했다 이렇게 좀 표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 말인즉 어느 정도는 좀 용인을 한 수순이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될까요? 군사 작전에 있어서 미국과 이스라엘 간에는 협의를 많이 합니다만은 네. 이스라엘이 매우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합니다. 아,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이 굉장히 많이 제어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네타냐후 총리가 과감한 지금 작전을 여러 차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삐삐 폭탄이라든가 또는 표적 암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국한테 사전에 통보를 했다 아니면 직전에 통보를 했다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예. 이스라엘이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요 F-22 전투기 비행대대 그리고 지원 인력 수천 명을 추가 파병했잖아요. 미국의 속내는 어떻겠습니까? 미국은 예.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간에 확전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미국 대선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여태 그 아랍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았을 때 예.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위를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그걸 계속 지켜왔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헤즈볼라나 또는 이란 측으로부터 대규모 공격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증파된 미국의 군대가 상당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4월 13일에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대규모 공격을 했습니다. 미사일 드론을 사용해서 그때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 작전을 수행을 했고 예. 그래서 바로 그 미사일 드론 99%를 요격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 확전되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의 방어를 해야 된다는 이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이 공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통제가 어찌 보면 아직 이스라엘의 힘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입장은 방어는 제대로 해주겠다만 공격에 있어서는 조금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좀 상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또 나오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정확한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 보면은 방어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을 방어한다는 데 있어서는 미국이 매우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이스라엘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사전 협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도 입장 낸 거 보니까 반인륜적 범죄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 내고 하마스 그리고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입장들 내고 있습니다. 북한 이런 입장이 어떤 배경이 있겠습니까? 북한은 예. 여태 보면은 반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그 같은 선상에 놓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 이스라엘 입장을 여태 취해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3세계 그 아랍 진영 여기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보면은 이란과 북한 간에는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위한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그런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미사일 개발 같은 것도 예. 서로가 돕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북한은 바로 이 아랍, 하마스, 헤즈볼라 그리고 이란
이 축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정세를 분석해 보자면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수장들을 많이 잃은 상황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좀 전면적인 공격을 가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헤즈볼라가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하고 수뇌부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보세요? 네,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그게 이제 의지의 문제와 능력의 문제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 능력적인 부분에서 과연 가능할까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아. 그러나 헤즈볼라는 다른 어떤 무장단체보다도 가장 강력한 무장단체이고 또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휘부가 많이 손실이 되었지만은 충원이 빨리빨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과거의 그러한 능력을 그대로 다시 유지할 수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과소평가하고 이란을 과대평가했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조금 보복을 천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는 지금 이 상황. 이란은 또 어떤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이란이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한쪽으로서는 저항의 축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앞으로의 리더십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란은 사실상 이 지금 현재 헤즈볼라의 전쟁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문제가 더 급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네. 국내 경제입니다. 그래서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미국하고 관계 개선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핵 협정을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경제 해제를 빨리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의사에 반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 지원을 한다,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다.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에서 크게 지금 현재 이란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란이 개입하느냐 마느냐가 분수령이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헤즈볼라의 원조를 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네.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2,0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직접적으로 하느냐, 군대를 보내느냐 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이란의 외무성에서 벌써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습니다. 더 이상 군대를 보내는 거, 지원하는 거 필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네. 헤즈볼라가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고 자체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군대 보내는 거 이것마저도 지금 현재 이란 측에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공격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고민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4월 19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그 공격한 목표물이 뭐냐 하면은 이스파한의 핵 시설을 방어하는 방공 시스템입니다. 방공 시스템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란으로서도 그러면은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공격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다시 우리를 공격한다면 목표물이 어딜까? 이거 우리 전략적인 자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전략적인 자산이라는 것이 일부는 바깥에 그냥 노출이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지하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거는 훨씬 더 위험할 것이고 지하에 있는 것마저도 이번에 레바논에서 보니까 지하 18m 있는 그 벙커도 네. 다 뚫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란으로서도 자 이렇게 하면은 한번 아주 적극적으로 한번 대결해 볼까라는 생각에서 잠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옵션은 무엇일까 이렇게 아마 고민할 겁니다. 예.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보면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까지 지금 3연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이스라엘로서는 가능한 겁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예. 지금 하마스하고의 전쟁은 1년을 거치면서 하마스가 거의 전투력이 거의 와해됐습니다. 그리고 후티 반군의 경우에는 1,8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티 반군의 공격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 전선은 북쪽입니다. 헤즈볼라하고의 전선인데 예. 헤즈볼라 이미 하루 만에 1,600개를 목표물을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했기 때문에
헤즈볼라 쪽으로서도 지금 현재 그 전투력을 다시 복원시키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따라서 세계의 전선에서 계속 전투를 한다는 거 이스라엘에서는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스라엘도 여러 개가 좀 엮여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방어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란도 이스라엘,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정세가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네, 매우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국민들의 그 여론을 또 굉장히 많이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네타냐후 총리가 가지고 있는 그 라인이라는 것이 연정에서 극우 정당과 지금 현재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그대로 유지해야지만 총리직을 유지할 수가 있고 선거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선거를 한다면은 지금 현재는 인기가 올라가 있지만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아마 선거가 임박하다면은 또 다시 생각할 겁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전쟁을 끌고 갈 수 있는 데까지 끌고 가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참 혼란스러운 중동 정세입니다.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